중간계를 구하러 온 마법사 간달프, 볼드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마법사 덤블도어는 각각의 세계관에서 존경받는 마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마법사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 일단 간달프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간달프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달프의 영어 알파벳은 겐드 알프인데요. 여기서 겐드는 지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엘프는 마법사, 엘프, 그리고 아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엘프들은 간달프를 미스란디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미스는 회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달프가 중간계로 오기 전의 이름은 올로린이었습니다. 올로린은 꿈을 꾸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올로린에게 간달프라는 이름이 주어졌는지는 조금만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덤블도어의 경우에는 알버스 퍼시벌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작중에는 그냥 알버스 혹은 덤블도어 등으로 불리기만 하고 정작 이 엄청난 길이의 이름은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부터 캐릭터의 느낌이 잘 느껴지도록 설정해 놓은 J.K. 롤링은 역시나 덤블도어의 이름에도 의미를 담아놨는데요. 알버스는 라틴어로 하얀, 즉 선을 의미하고 퍼시발은 순결한 기사, 울프릭에서 울프는 신화 속의 거인을 쓰러뜨린 영웅인 베오울프를 의미하고 브라이언, 즉 용감한, 강한이란 뜻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덤블도어는 오래된 영어로 호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일단 간달프가 간달프이기 전, 즉 올로린이었을 때는 나이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달프가 된 이후에는 대략적으로 인간의 100년이 나의 1년이다 라고만 언급을 하는데 인간의 나이로 환산했을 때 수백 살, 수천 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덤블도어의 경우에는 1880년생으로 해리의 6학년을 그린 혼혈왕자 시리즈에서 122세의 나이로 스네이프에게 아바다 케다브라를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120세의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볼드모트와 싸운다든지 패기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간달프만큼은 아니지만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도 100세가 넘는 나이는 그렇게 치명적인 늙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능력. 이 부분은 둘 다 마법사로서의 명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먼저 간달프는 간달프이기 이전, 즉 올로린 때부터 가장 지혜로우며 불 마법의 마스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불의 악마인 발록과 싸울 때 스스로를 아노르의 비밀의 불의 사자라고 소개하며 자신보다 100배는 큰 발록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빗에서도 그렇고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싸우는 횟수는 매우 적은데 반해 칼을 들고 싸우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유라면 바로 반지의 제왕에서 정의를 내린 마법사의 속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법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마법사는 딱 해리포터의 마법사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법을 쓰는 건데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의 역할은 오히려 타인의 강한 조력자 정도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조력자라는 건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아주 절망적인 전투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돋운다던가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은 지원군이 온다던가 혹은 반지 원정대라는 매우 소수의 인원들이 무사히 수백, 수천 명의 오크 군대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등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간달프의 역할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간달프는 검술만 해도 웬만한 대장급 오크들은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마법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덤블도어도 위대한 마법사라는 것에는 볼드모트도 물론이고 덤블도어를 불신하는 마법부 장관도 인정한 점인데요. 일단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마법사로서의 능력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남들의 귀감이 될 만한 마법계의 공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법사로서의 능력은 덤블도어가 젊었을 적부터 증명된 부분인데요. 학창시절에는 그리핀도르의 학생회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뛰어난 마법 실력으로 상도 줄줄이 탔으며 이미 10대 때부터 마법계의 유명인사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연금술을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마법사이기도 했으며 영어를 비롯하여 인어들의 언어, 도깨비들의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고 거기에 멀린의 기사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잠깐 엇나가긴 했었지만 그 엇나감을 바로잡고자 1900년대 초중반에 최강의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쓰러뜨렸고 볼드모트도 스스로 인정한 굉장히 위협적인 마법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볼드모트가 덤블도어를 두려워한 이유에는 단순히 덤블도어의 마법 실력이 뛰어나서도 있겠지만 다른 교수들이 자신에게 헬렐레 할 때 덤블도어만큼은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냉정하게 볼드모트를 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로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덤블도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덤블도어와 볼드모트의 직접적인 대결은 딱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서 싸울 때 볼드모트와 벨라트릭스 레스트랭도 동시에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덤블도어의 나이는 121세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 둘의 과거입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간달프는 간달프이기 전에 올로린이었다라는 말은 반지의 제왕의 배경인 중간계로 파견된 올로린이라는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형태가 바로 간달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간달프의 영혼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올로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암튼 올로린은 중간계에 파견되기 전에 마이야라는 존재들 중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마이야들은 천사에 매우 가까운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전이라면 사우론도 마이야들 중에 하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중간계가 사우론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자 이스타리들이 중간계의 평화를 위해서 파견이 되는데, 이 이스타리들이 바로 백색의 사루만, 회색의 간달프, 갈색의 라다가스트, 그리고 청색의 로메스타모와 모리네 타르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도 영화에서도 청색의 마법사들은 거의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닥 영향력이 있는 애들은 아닌 것 같고, 라다가스트의 경우에는 중간계의 평화는커녕 숲을 지키며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무를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고, 백색의 사루만의 경우에는 이스타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론의 힘에 굴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임무를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중간계의 평화를 갖고 오도록 도와준 간달프가 유일하게 성공한 이스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에서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원래 백색의 마법사인 사루만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을 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간달프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간달프는 중간계의 평화를 갖고 오는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다시 올로린으로서의 불사의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덤블도어의 경우에는 영화에서의 이미지, 책에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10대 시절 상당히 불우함과 우수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년이었는데요. 이는 덤블도어의 막내 여동생인 아리에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모두 불안정했던 아리에나는 늘 부모님의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었으며, 덤블도어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맏아들로서의 책임감이 늘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어 했던 덤블도어였기 때문에 더더욱 집안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했고, 그렇게 자신의 어두운 가정사를 가리려고 노력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덤블도어가 마치 훌륭한 마법사 집안의 자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호그와트를 졸업하고 족쇄처럼 느껴졌던 집을 나와 마법사로서의 재능, 그리고 그린델왈드와 함께 야망을 펼치려던 찰나에 막내 여동생 아리에나가 폭주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덤블도어의 남동생 에버포스와 그린델왈드가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을 멈추기 위해 그린델왈드를 공격하다가 주변에 있던 여동생 아리에나가 마법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덤블도어는 자신이 외면해온 책임감들에 대한 속죄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법사회에 스스로를 기여하고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볼드모트를 경계하고 자신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노력해 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둘의 결말. 아마 이 부분이 둘의 가장 비교되는 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간달프는 타인을 도와 대의를 이뤘다, 덤블도어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간달프의 경우에는 육신이 죽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닥 죽음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에는 딱 한 번 발록과 싸운 뒤 지쳐 쓰러진 뒤 백색의 마법사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간달프 입장에서는 힘든 싸움에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피엔딩으로 중간계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5명의 마법사 중 유일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뿌듯한 결말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반면 덤블도어는 희생하는 삶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덤블도어의 죽음을 회상해보면 해리와 함께 짝퉁 호크룩스를 구하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호그와트에 컴백을 했는데,
컴백하자마자 말포이한테 엑스펠리아르무스를 당해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찰나에 해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명망토를 씌워 못 움직이게 마법을 걸어놓고 또 겁에 질려있는 말포이를 어르고 달래는 것도 모자라서 스네이프에게 본인을 꼭 직접 죽이라고 하는 등 마지막까지도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을 보호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론, 헤르미온느, 해리에게 다음 호크룩스들에 대한 힌트를 남기고 가는 등 7권의 해리포터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시던 알버스 덤블도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마법사 모두 위대하지만 덤블도어의 살신성인의 자세는 진짜 배워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짧게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리포터 1, 2편에 인자하고 힘없는 느낌의 덤블도어 역을 했었던 리처드 해리스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개봉된 그 해에 사망해서 3편부터는 냉정하고 엄한 인상의 마이클 갬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의 인상 덕분인지 강한데 자상하기까지 한 이미지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는데 초반에는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하는 평가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간달프의 역할을 맡은 이안 맥컬런은 간달프와 동시에 엑스맨의 매그니토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한창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을 때는 이안 맥컬린이 덤블도어와 간달프를 모두 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누가 더 위대하다 누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분명 허구의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주는 그 신비로운 느낌은 정말 판타지물의 팬들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